첫 번째 주제 발표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이상한 그런 개발을 많이 하는 사파 개발자 박민권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그냥 예전부터 발표를 할까 했었는데 약간 조금 분량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언제나 약간 좀 가벼운 발표만을 하다가 오늘은 한번 그동안 이제 발표해야지라고 이제 마음만 먹었던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발표를 하려고 가져왔고요. 캐시와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지난달 정모에서 발표했던 그 익명 함수하고 또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로 괜찮겠다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 코드가 조금 양이 조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쫓아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화면 공유를 먼저 할게요. 주제라고 하면 뭘까요? 제가 캐시, 잠깐 메모리 캐시. 캐시, 메모리 네, 알겠습니다. 캐시입니다. 질문나 지금 아무 때나 화면이 있습니까? 잘 공유가 됐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혹시 글씨 크기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지금 이제 간단한 코드가 하나 있고, 옆에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는 이제 브라우저를 이제 띄워놨습니다. 지금 이제 레디스, 이제 메모리 캐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꼭 뭐, 레디스를 써야 된다든지,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쉽게, 지금 뭐,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레디스라서, 이제 레디스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우선 지금 있는 getRedis라는 함수는 그냥 이제 싱글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레디스 객체를 이제 반환하는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번 이제 뭐 계속 아이고 예. 네. 매번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하면 이제 아무리 이제 예제 코드라고 해도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그냥 이제 레디스 만들어진 게 없으면은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한다. 이런 이제 코드입니다. 지금 정모 이제 발표를 들으시는 이제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PHP에 입문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이제 실력이 이제 다 천차만별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약간 뭐 쉬운 내용부터 이렇게 좀 하나씩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레디스 뭐 메모리 캐시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음,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코드들을 준비해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코딩할 생각입니다. 지금 레디스 객체를 이제 하나 선언해서 이렇게 음, 아, 키와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이제 뭐 몽고DB라든지 뭐 그런 이제 NoSQL 기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이제 그래도 접해 보셨을 겁니다. 꼭 레디스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풀하는 키에다가 이제 1, 2, 3이라는 값을 이제 넣는 코드인데요.
그 전에 우선 이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고요. 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무런 값이 없죠. 혹시 모르니까, 네, 잘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저장된 데이터가 없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했고요. 네, 셋이니까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져오면, 네, 이 저장된 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뭐 데이터베이스네 뭐 이렇게 뭐 보이실 수 있겠는데, 이제 뭐 멤캐시나 레디스나 또는 이제 뭐 AWS에서 사용하는 이제 엘라스틱 캐시나 뭐 그런 애들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는 파일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이제 멤캐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모리 캐시류들은 이제 메모리에다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빠르다.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빠르죠. 단점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갑작스러운 이제 그런 어떤 그 서버의 어떤 정전이나 혹은 그런 이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다운되거나 하면은 다 유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뭐 파일로 저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캐시, 그러니까 메모리 캐시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의 특징은 한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캐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뭐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뭐 너무 그런 어떤 뻔한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값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로직을 계속 타서 쓸데없이 서버에 그런 리소스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미 다 만들어진, 또는 결과물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값을 저장해 놓고,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다음번에 요청할 때는 그것을 돌려줘서 그런 이제 반복 횟수를 그 처리에 대한 반복 횟수를 이제 줄이는 거죠. 메모리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바로 전달해 주면은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주 이제 간단 예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그 테스트라는 키에 있는 그 이제 값을 가져옵니다. 메모리에서 레디스라고 할게요. 편하게. 레디스에서 가져오는데, 그 값이 있으면은 이제 캐시에서 가져왔다라고 하고서는 이제 그 값을 보여주고요. 값이 없으면은 값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아까와는 좀 다르게 이제 익스파이어 그 만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료 5초 정도까지만 그 메모리 캐시를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 값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가 없어서 생성을 했다. 생성한 값은 이거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이제 간단한 이제 코드입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캐시 없어 생성이라고 하고 뭐 B83이라고 나오는데, 캐시에서 가져옴, 생성, 가져옴, 생성. 이제 5초의 간격을 뒀기 때문에, 만료 시간을 5초로 뒀기 때문에 5초 동안 이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가 5초 이제 지나서 이제 만료 시간이 다 되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지우고, 그럼 이제 없기 때문에 다시 생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또 캐시해 놓고, 이러한 이제 간단한 이제 로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 로직에서는 밸류 값을 그냥 유니크 아이디를 이제 만드는 이제 단순한 로직이지만, 실제 어, 현실에서는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복잡하고 성능을 많이 잡아먹는 그러한 로직에서 이 결과 값을 이제 캐시를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는 네, 뭐 별거 없죠. 네, 그냥 되게 단순한데 이거 이 방식을 이 단순한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매우 그러니까 뻔한 거를 자꾸 해서 엄청 불편해요. 네, 뻔한 그 로직을 계속 이제 짜야 됩니다. 메모리에서 캐시에서 가져오고 있으면은 출력하고 없으면은 이제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출력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요러한 형태의 코드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 반복하는 것도 귀찮지만 또 가장 이제 우려되는 거는 요 이제 키 값입니다. 네. 이 키 값을 어떻게 해야지 중복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저거를 이제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키 값을 뭐 랜덤으로 하게 되면은 캐시의 의미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이게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 또한 이제 참 이제 어렵습니다. 네. 막 매우 복잡하게 한다면 잘 짓는다면은 뭐 충돌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그런 유저 리스트, 서치 리절트 이런 식으로 뻔한 거를 했다가는 다른 곳에서도 쉽게 그러한 이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버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서로 이제 막 데이터를 덮어 씌우고 잘못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함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부터 네,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앞에는 이제 프롤로그였고요. 이 함수를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디버거 백트레이스라는 함수를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싹 주석 처리하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좀 많이 애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애용한다고 해서 평소에 자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이번과 같은 독특한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용도로 이 디버그 백트레이스라는 거를 좀 이제 종종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디버그 백트레이스가 반환한 값을 그냥 출력하는 단순한 함수고요. 이제 이거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가 좀 안 좋네요. 다시 잠시만요. 예, 보기가 이제 좀 좋아졌습니다. 네. 네, 이 디버거 백트레이스를 이제 결과 값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 네, 지금 이제 요 파일을 말하고요. 라인도 나오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요거 23번 라인이죠. 네, 그 다음에 펑션, 네,
foo, 네, 이 foo라는 이제 펑션 요 이름이고요. 아규먼트. 요 아규먼트도 좀 넘겨볼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요러한 이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왜 지금 이거를 사용을 했느냐. 아까 그 캐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키의 이름을 만드는데, 이 키 이름을 만드는 게 고민이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저는 이제 이 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이제 않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반드시 키 이름이 되게 중요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그런 상수 같은 걸로 빼서 이제 좀 작성을 하지 이제 스트링을 직접 넣진 않죠. 그런데 그냥 코드 중간중간에 그냥 갑작스럽기보다는 이제 뭔가 그냥 캐시를 걸고 싶은 그런 영역이 나올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 키 이름을 만드는 거 자체가 힘들고 또 이 키 이름이 중복만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파일명과 그리고 그 그 호출한 그 라인, 네, 이거는 중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같은 파일의 같은 라인인데 로직이 다르다. 네, 이러한 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고유한 키 값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이제 착안을 하고 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음, 지우고, 네. 우선 이제 빈 껍데기 먼저 할게요. 이름은 이제 뭐 fn 캐시라고 했는데 네, 그냥 뭐 함수 캐시 이렇게 이름을 쳤습니다. 네, 이제 그 코레이블을 이제 받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인수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파이어 시간을 두 번째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파라미터를 이제 받도록 했습니다. 네, 이 캐시 기능이가 당연히 이제 레디스가 필요해서 네, 레디스를 이제 객체를 하나 선언했고요. 아까 전에 백트레이스 결과값을 보면 이제 0번이 바로 전에 호출한 그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백트레이스의 이제 0번 인덱스, 네, 첫 번째 인덱스의 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키를 만드는데 이 시리얼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어 이제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요게 그냥 제이슨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뭐 데이터형은 이제 문자열로 쭉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라이즈 하는데 요 파일명, 네, 이 파일 경로라고 할 수 있죠. 이 파일 그리고 이제 그 호출하는 그 라인 요 두 개가 이제 유니크하죠. 네. 하지만 요거 두 개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왜냐면 그 보통 이제 캐시를 하게 되는 그러한 로직들이 값이 이제 고정되어서 이제 그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름대로 그 로직 나름대로 변수의 값에 의해서 그 결과값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메터도 반드시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파라메터가 없으면은 그 라인에 그 파일의 그 라인에서 발생한 그 데이터는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하나의 값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값이 되려면은 그 파일과 호출한 라인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파라미터가 같이 네, 묶여져야 정말로 이제 고유한 그런 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키 값은 좀 약간 좀 그 메모리 캐시용의 키로 사용하기에는 이름 그 스트링 자체가 이쁘지 않거든요. 네, 매우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쉬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프리픽스를 좀 붙여가지고 나중에 레디스에서 뭐 FC로 시작하는 것만 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셀렉트해서 보고 싶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이러한 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한번 요거를 이제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코레이블 가능한 익명 함수를 넣고요. 지금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 그냥 넣겠습니다. 뭐 10초.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뭐냐 1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 실행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 안에 어떠한 코드는 일단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가 만들어지는 요 모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서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키가 만들어졌고요. 뭐 당연히 또 실행하더라도 이 키는 이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요 조금 더 약간 네, 요거 좀 단계별로 좀 한번 좀 더 볼게요. 시리얼라이즈 된 거를 먼저 또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네, 시리얼라이즈 된 거는 제이슨 비슷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네, 좀 더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키로 지금 이제 시리얼라이즈 되기 전에 이거를 키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레디스에서 내가 뭔가 찾아서 본다거나 할 때 문제가 너무 발생합니다. 이제 특수 문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키로 쓰는 건 안 좋고 해시 값으로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키 값이 정말 바뀌나 예, 이렇게 봐야죠. 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네, CC82로 끝납니다. 뒷자리가 네, CC82. 만약 2로 바꾸면 네, 92FB 이렇게 바뀌었죠. 네. 뭐 너무 네, 당연한 이제 사실이죠. 네, 결과죠. 그러면 이제 줄이 바뀌어도 바뀌는가? 네, 지금 39번째 줄에 있는데 한 줄 바꾸고 네, 보면 네,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파일 그리고 그 라인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하기 때문에 이 키는 이제 그 메모리 캐시에 사용할 그 키의 값은 중복되지 않고 유니크함을 네, 그 고유한 것을 이제 네, 확실하게 이제 고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키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 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캐시를 하고 또 이제 캐시된 값을 가져오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아래쪽에 요 예제랑 결국은 이제 같습니다. 예, 원리가 같습니다. 예, 여기 예제를 다시 활성해서 눈으로 보면 키를 가져오죠.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죠. 예, 이제 가져옵니다.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레디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없으면은 펄스가 리턴이 됩니다. 네, 아무것도 없으면 펄스가 리턴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우, 네, 아무것도 없는 경우 아래쪽은 추적 처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자, 이제 그 요 위에 첫 번째 인수로 받은 코레이블 한 그 사용자가 전달한 그 함수를 이 콜 유저 펑션 어레이라는 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을 해줍니다. 사용자가 전달해주는 함수를 호출해주고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 요 파라미터 값이죠. 요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제 전달을 해서 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함수가 어떠한 값을 리턴하겠죠. 그 리턴한 값을 여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받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 로직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 부분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요 부분, 요 첫 번째 인자, 요게 사용자가 이제 그 호출하고 싶은 이제 함수죠. 이 값도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리턴 곱하기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에 그 인자로 2를 넘겨주면은 4가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값, 첫 번째 인수 이 유저 펑션이랑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 요게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실행이 돼서 여기에 이제 이 값이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리턴이 되고 리턴된 값이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 4가 출력이 되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 출력이 됐죠. 또 만약에 3으로 바꾸면 이렇게 또 출력이 되고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n 곱하기 m으로 해서 3 곱하기 4 그럼 1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눈에 그런 익숙하지 않은 뭐 익명 함수라던가 콜 유저 펑션 어레이라던가 이런 게 사용이 돼서 좀 이게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지 간단합니다. 다시 이제 원래 하려던 로직으로 돌아가서요. 캐시에 저장된 값이 없을 경우에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로 호출을 해서 그 값을 가져오고 그 값을 가져왔으면 이제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저장을 시키는데 그 사용자가 전달하는 값이 그러니까 그 함수가 그 리턴한 값이 무조건 그 스트링이나 뭐 숫자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용자가 호출하고 싶은 함수가 호출한 그 호출한 함수가 리턴한 값을 시리얼라이즈해서 그거를 이제 메모리 캐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해당 이 키값으로 그리고 익스파이어 이제 만료 시간 요 아까 이제 넣어줬죠. 요 이 키에 이 만료 시간에 이 값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와 시리얼라이즈드 된 값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펄스가 아니라 이미 캐시된 값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값을 언시리얼라이즈 하면은 원래 값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밸류를 리턴을 해줍니다. 사용자가
캐시가 없으면은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에서 리턴한 값을 주는 거고요. 캐시된 게 있으면 캐시된 거를 가져와서 언시리얼라이즈해서 그 원래 값으로 변환시켜서 그걸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캐시 안됨. 네, 그런 그 글씨를 넣어서 이 함수가 매번 호출이 되는지 아니면은 캐시가 된 경우는 호출이 안 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마지막에 얘가 이제 리턴을 하죠. 얘가 얘니까요. 네, 리턴한 이 값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하기 전에 이제 이 흐름을 로직을 보면 캐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네, 캐시 안됨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로직을 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밸류가 리턴된 밸류가 이쪽에 담겨져서 네, 12 캐시 안됨 12라고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10초 동안은 네, 그러니까 캐시 안됨이라는 그 글씨가 출력이 되지 않고 그냥 10이라는 값만 출력이 되겠죠. 10초가 너무 기니까 7초만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실행하면 네, 캐시 안됨 12. 네, 그 다음 이제는 7초 동안은 네, 캐시된 거를 계속 불러오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또 7초가 지나서 함수가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즉 이제 요 함수 요 부분 네, 이 부분이 그 캐시를 하면은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느리고 복잡한 그 이제 로직이 들어가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캐시를 하고 싶다면은 기존에 이제 그런 이제 네, 복잡한 로직 네, 이렇게 네,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이게만 엄청 복잡한 로직이다. 네, 근데 내가 캐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라 하면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요 안에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7초 동안 캐시를 걸 거다. 네, 그래서 기존에 어떠한 그 로직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감싸주기만 하면은 네, 캐시가 이제 됩니다. 근데 값을 리턴해야죠. 대신에 네, 지금 값을 리턴하는 거 안 했는데 만약에 이제 원래 로직이 다시 빼놓겠습니다. 네. 네, 원래 로직이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거였다. 네, 그러면은 네, 요거를 이제 네, 이렇게만 바꿔주면은 네, 됩니다. 또는 이제 만약에 뭔가 그런 어떤 함수로 호출하고 있었다. 네, 뭐 이러한 네, 뭐 이러한 이제 함수로 호출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다라고 한다면 감싸주고 얘는 이제 인수가 있으니 네, 못하는데 네, 이렇게 조금 이제 변수가 좀 더 추가가 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나 이 부분에다가 그냥 캐시를 걸고 싶다 하면은 네, 되게 쉽게 캐시를 거는 게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실서비스들 중에서 실서비스들을 보면은 캐시 때문에 새로 배포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존에 로직이 바뀌었는데 캐시는 옛날 로직으로 캐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배포하기 전에 캐시를 없앤다든지 막 그러한 것들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만드는 프로젝트에서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을 추가를 합니다. 네, 상수를 추가를 해서 이제 배포를 하면서 이 그 배포된 어, 버전이 저 버전 상수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새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캐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싹 다 네, 이제 정리가 돼 버리는 거죠. 네, 새로 캐시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배포를 하든지 기존에 있는 캐시를 지워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 없이 새롭게 캐시 이름이 이제 그냥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이 예제로 인해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함수로 이렇게 지금 만들었지만 저거를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로 넣으셔서 만드셔도 되고, 또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레디스를 이렇게 그냥 바로 가져다 사용했지만 그런 종속성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이제 잘 만들어서 클래스로 잘 만들어서 그런 원하는 그런 메모리 DB를 연결할 수 있게 네, 종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예, 제가 준비한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제가 좀 이 설명을 깔끔하게 네, 용어 딱딱 떨어지게 네, 하지는 네, 못했지만 음, 네, 어렵 이해가 네, 잘 되었길 네, 바라면서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은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유, 없으시면, 유튜브에서도 질문하시면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질문은 한 20초만 기다려보죠. 예. 예. 그 유튜브에 질문 올라온 게 있어서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직을 캐시화해도 처리 속도는 동일하지 않나요? 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예, 캐시가 안 된 상태에서 처음 실행은 당연히 처리 속도는 이제 동일하죠. 그런데 캐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이 캐시된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이제 훨씬 빨라지죠. 데이터베이스가 그런 RDBMS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앞에다 이제 메모리 캐시를 이렇게 뒀다. 그러면은 DB에 접속해서 쿼리를 날려서 그 값을 가져오는 그 행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냥 정해져 있는 캐시된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이제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질문 하나만. 네. 지금 캐시 리프레시 하실 때 전체적으로 다 리프레시 하셨는데, 그, 혹시 유저나 아니면 사용자 간에서 네. 특정 부분을 리프레시 하고 싶다, 예를 들어 통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로직을 가지고 있다가 보여줄 수가 있지만은, 이제, 이 통계 부분을 한번 싹 다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그 캐시를 비우려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예. 그것도 지금 이제 이 로직을 응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아규먼트거든요. 네. 이 아규먼트에 어떤 특정한 값을 하나 더 두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런 뭐가 될까요? 뭐 타임이든 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넣고 이거를 뭔가 갱신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 값을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이 캐시 이 해당 요 안에 있는 요 로직은 다시 호출이 되면서 이제 갱신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사용자마다 캐시를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저의 어떤 아이디 이런 것들을 이제 넘겨서 사용자마다 이제 캐시를 분리할 수 있고요. 결국 그런 아규먼트를 어떻게 사용자마다 캐시를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사용자 그 아규먼트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이 코드는 가장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코드의 기본 그러니까 기본 원리만을 최소화시켜서 만든 코드입니다. 뭐 언제든 이제 코드를 뭐 나중에 이제 영상이 올라오거나 해서 뭐 다시 보시면은 혹은 뭐 지금 뭐 캡처를 뜰 수 있다면은 이제 캡처를 이렇게 뭐 뜨신다든지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가장 기본적인 메모리 캐시의 활용법에다가 디버그 백트레이스를 이용해서 파일 그리고 라인 파라미터 요거를 가지고서는 고유한 키를 만들어 중복이 되어 있지 않게 하는 요거만 들어간 그냥 간단하지만 이제 아이디어로 승부를 한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더 갑자기 질문이 더 생각나거나 따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2차 뒤풀이에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라서 생각보다 이게 설문 양이 이제 발표하려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네, 일단 전체 참여는 이제 6분께 해주셨고요.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좀 정말 감사합니다. 설문은 크게 6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아마 이게 넘어갔다 오면은 여기에 이메일이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섹션 6개에 대한 안내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섹션은 이제 개인 환경, 개발, 이제 개인에 대한 이제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PHP 이제 주니어 개발자가 없다. 뭐 이제 어리신 분들이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생분들도 일단은 이제 뭐 3% 정도, 그 다음에 3년 차까지가 25% 정도, 3에서 5년 차가 10%, 이제 5년에서 10년 차 사이가 24%. 10년 이상의 이제 저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PHP 신규 유입이 조금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래도 이제 3년 차 미만의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25%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열심히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시작을 하실 것 같고요. 개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이게 제가 이제 올렸던 건데, 제가 실수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다양한 채널을 제가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는 이제 단톡방 지인 정도, 기술 블로그 정도 있었는데, 뉴스레터, RS피드, 이제 구글링, 개발 커뮤니티 등등등, 이런 항목들이 이제 너무 많이 추가가 되셔서 이게 집계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뭐 페이스북, 단톡방, 지인 쪽이 많았던 것 같고, 유튜브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개발 커뮤니티나 볼링 이쪽으로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네, 항목이 많아서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에 제가 이제 몇 권 정도 보통 다들 책을 몇 권 정도 보시나 좀 궁금했거든요.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보셔서 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보다는 대부분 이제 좀 한 달보다는 길게 텀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 구매도 체크를 해봤는데 네, 유료 구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저는 사실 이제 구매를 해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자주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료 강의만 보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이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지 않으신 분들이 한 20% 조금 안 되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학습하는 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 이거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알았는데, 당연히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학습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항목에 안 넣었더니 이제 그건 빠져 있고, 이제 학교에서나 이제 회사에서 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이제 27%, 이제 주중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16%, 주말에만 하시는 분들이 11%, 이제 전부 하시는 분들이 45%.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다들 이제 학습하는 데 할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실 때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가 조사를 했었는데, 네, 이제 조금 적은 항목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이제 큰 항목들만 살펴보면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가 거의 대부분 한 50% 조금 넘는 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10시간 미만 정도까지가 24%, 그 다음에 일주일에 20시간 안 되게 공부하신 분들이 한 10%,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을 하신 분들이 7.82%. 네. 네,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나 이제 좀 체크를 해봤는데, 보니까 네, 학생이 4.4%, 이제 200명 이상, 네, 굉장히 큰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11%, 이제 100명 이상인 분들이 5%, 이제 50명 이상인 분들이 8.7%.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은 한 50명 미만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는 크더라도 이제 같이 일하는 개발자가 몇 명인지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학생이 4.4%, 이제 혼자 개발하신 분들이 이제 15%, 그다음에 5명 미만의 이제 소규모 조직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40%, 네, 10명 미만이 17%, 이제 20명 미만이 8.3%, 50명 미만이 5.3%, 그 이상이 9.2%. 생각보다 개발 조직도 큰 곳에서 많이들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무지 분류를 했는데, 네,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응답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해외 근무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지역이 세분화돼서 조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세분화된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강남권이 이제 30%, 판교가 이제 4% 정도, 이제 강북이 한 12%, 강동이 7.3% 정도, 이제 강서 쪽이 14% 정도. 네, 경상도 이제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6.7%, 경기도 4.9%, 전라도 1.5, 충청도 1.5, 강원도 1.5, 네, 이제 재택근무가 5% 정도. 네, 부산도 사실 저는 경상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따로 해주신 분들이 이제 조금 계시네요. 그 외에 이제 세부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혜택을 여쭤봤던 거는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조직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좀 또 궁금해서 작성을 해봤고요. 학생이 이제 계속 꾸준히 4.4%, 이제 CTO 이제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회사의 직책이 CTO라는 것보다는 회사에 이제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조사 항목을 넣었었고요. 이제 11%, 팀장분들이 6.8%, 파트장분들이 21%, 팀원들이 55% 정도 되시네요. 혹시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빠르거나 이제 하면은 아니면 이제 설명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알려주세요.
네,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가 60%, 맥이 50%, 리눅스가 27%인데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다들 맥을 엄청 많이 쓰고 계시는구나. 리눅스가 이렇게 많은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서버 환경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 개발을 하고 있는 환경을 얘기를 한 거였고요. 리눅스가 이렇게 됐던 건 아마 어떻게 보면 원격 서버에서 직접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던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네, 되게 이제 놀라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 환경 구축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했던 거는 오토셋이라든지 뭔가 APM 셋업, XMPP 같은 이제 자동화 설치 툴을 사용하신 분들이 27%, 이제 브류, 초코, APT 등등 운영체제에서 이제 내장되어 있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호스트에 설치하신 분들이 35% 정도, 이제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개발하신 분들이 이제 18% 정도, 발렛을 이용하신 분들이 10% 정도, 이제 도커나 뭐 K8s 등을 이제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거의 40% 정도예요. 이게 또 이제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도커가 이 정도로 보편화된 것인가 싶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조사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PHP가 이제 레거시 PHP에 대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레거시 PHP 9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8.0이 20%가 넘는 거에서 이제 정말 놀랐고요. 저희도 아직 7.4라서 이제 이거 8.0을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4가 거의 50%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7.3이 28%, 7.2가 23%, 7.1도 11%, 7.0 12% 등이고 5점대가 이제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10% 정도 사용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사용 중인 개발 툴이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에디트 플러스가 20% 정도 조금 넘고요. PHP 스톰이 이제 VS 코드가 55.3%로 거의 똑같은데 아마 거의 똑같은 분들이 체크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브라임 텍스트가 이제 한때 유행을 되게 이제 했었는데 네, 7.8%로 이제 여전히 많이 사용 중이신 것 같고 아톰이나 이클립스 등도 이제 좀 개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빔을 쓰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디버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장 익숙한 게 아무래도 이제 에코나 바덤프, 프린트알 등등인데 저도 이제 가끔씩은 한 번씩 쓸 때가 있는데 대부분 DD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는 DD나 XD버그 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린트알 같은 방식으로 디버깅 하신 분들이 75%, 이제 덤프나 DD를 사용하신 분들이 40%, XD버가 34%, 디버그바가 15% 정도 되네요. 이것도 이제 하면서도 조금 놀랐던 게 XD버가 그래도 34% 정도나 올라왔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저인데요. 컴포저를 안 쓰신 분들이 31%, 이제 1점대를 사용하신 분들이 20%, 그 외 2점대를 사용하신 분들이 48%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컴포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프레임워크 사용 조사도 조금 해봤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애매하게 설명했던 게 순수 PHP랑 자체적 프레임워크 이거에 대한 구분이 조금 모호했던 것 같아요. 이걸 사실은 같이 봤어야 했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일단 어찌됐든 순수 PHP만 사용하신 분들이 29%, 자체 제작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신 분들이 20.4%. 이제 코드게터가 버전별로 제가 구분을 해버렸는데 이거 구분했던 이유는 이제 4점대는 좀 이제 그래도 조금 모던한 거기 때문에 구분을 했었고요. 2가 4.4%, 3가 17%, 코드기에도 4가 6.3%. 라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업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통계가 약간 이제 잘못됐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4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조금 계신가 봐요. 라라벨 4가 이제 1%, 5가 17%, 6가 8.7%, 7이 21%, 8이 31%. 네, 심포니는 제가 잘 몰라서 심포니를 하나로만 조사를 했는데 3% 정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누보드가 17%, 마젠토를 쓰신 분들이 조금 또 있나 보네요. 1%, XE 2.4%, 제로보드 4는 이제 혹시나 해서
근데 한 분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 고도몰이 3% 정도, 워드프레스가 7.8% 정도. 슬림을 쓰시거나 이제 다른 이제 XE라든지 조금 다른 것들을 사용하신 분들도 좀 계시네요. 그다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시나요? 이제 이거는 최근에 테스트 코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테스트 코드가 없는 분들이 60%, PHP 유닛을 사용해서 작성하신 분들이 27%, 그 외에 이제 프레임워크 내장 툴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6.8%. 네, 그 다음에 코드셉션이라든지 이제 다른 버전들을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 코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유닛 테스트가 30% 조금 안 되는 정도, 이제 통합 테스트가 16% 정도 작성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적 분석 도구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네, 안 하신 분들이 82%, 이제 네,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83 사용하신 분들이 1.5%, PHP 스탄 사용하신 분들이 3.3%, 메스 디텍트를 사용하신 분들이 1.5%, 코드 스니퍼를 사용하신 분들이 17%, 그 외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3.9%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소나큐브나 뭔가 다른 걸 쓰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도큐멘테이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문서 정리를 준제 지라에 하시는 분들이 23% 정도, 이제 이슈나 위키 등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55% 정도, 노션이 34%, 구글 닥스가 23% 정도. 여기도 이제 제가 툴을 다른 거를 좀 더 많이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는다라든지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내용이 조금씩 다 표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네, 배포 환경인데요. 테스트 서버가 별도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아니오가 14%, 테스트 서버만 있다는 게 40%, 이제 환경별로 여러 가지 서버가 존재하는 게 23%, 그 다음에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환경이 2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운영 서버에 소스 코드를 어떻게 배포하느냐는 FTP로 이제 배포하신 분들이 45%. 아마 이건 배포보다는 직접 수정을 하는 방식을 말씀하셨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업로드를 하시는 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 기프를 사용해서 배포하시는 분들이 56%, 빈스토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11%, 그 다음에 이제 도커 기반의 뭐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배포가 18% 정도, 이제 R싱크나 뭐 기타 툴을 사용해서 처리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되셨습니다. 네, 이제 서버 관리를 이제 직접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누군가의 다른 조직이 있다든지를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서버 관리를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이 44%, 그 다음에 운영 관리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이제 최종 책임자는 아닌 분들이 36%,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신 분들이 5%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회사의 다른 팀에서 다른 조직에서 전담해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13% 정도. 그 외에 이제 네, 팀장님이 해주신 등이 있습니다. 네, 코드가 배포되는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26%, 코드를 직접 수정하시는 분들이 9% 정도, 이제 코드를 직접 테스트하고 이제 사람이 직접 필요에 따라 배포를 진행을 하는 게 44% 정도. 근데 이제 자동화된 테스트 이후에 사람이 이제 필요에 따라 배포하시는 분들이 9% 정도. 자동화 테스트 이후에 죄송합니다. 자동 테스트 이후에 자동 배포가 9% 정도. 자동 테스트 이후에 선택 배포가 이제 9.7% 정도. 그 외에 네, 투표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네, 이제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겨주신 의견들 조금씩 읽어보면은 이제 감사하다는 의견이나 이제 열심히 하겠다, 이제 라이센스 미리 감사합니다 등등등 이제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있었고요. 네, 네, 레거시 조합으로 PHP 개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이런 게 조금 있었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희망합니다. 네, 테스트에 대해 배우고 싶네요. 네, 라이센스 필요하신 분, 이제 CI/CD 적용사를 공유. 네, PHP 직군 일자리가 늘었으면 수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이제 근무에 관한 생태계 조사를 따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참여해주신 분들이 이제 서울 외 지역 생태계 조사에 대해서도 문의를 남겨주셨네요. 그다음에 네. 네, PHP 존버했으니 떡상조. 네, PHP가 5점대에서는 존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7이나 8 이후로는 계속 떡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프레임워크 도입, 테스트 작성, 이제 등등등. 생각보다 이제 환경과 분위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네, 이런 의견이 좀 있었네요. 네,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회사 상황으로 개선하고 싶어도 힘든 동료들이 원하지도 않은.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뒷풀이에서 좀 더 얘기를 진행을 해볼 건데 설문에서 참여해주신 분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까마님 맘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게 진짜 요즘 개발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홈서버에 데브옵스 환경 구축하고 VM웨어에 컨테이너했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발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네요. 네, 작은 에이전시에서 인프라를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기도메타, 네, 알겠습니다. 네, 테러보이님이 이번에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테러보이님이 홍보하기 전까지는 한 130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홍보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더니 200명을 넘겼습니다. 테러보이님 감사합니다. 네, 스터디나 토익 프로젝트 운영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회사 말고 개인 개발자들이 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네요. 깃이 요즘은 대부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빼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SVN을 아직 쓴다든지 안 쓴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따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HP 인식은 조금씩 그래도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레거시에서 모더나이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내 자료를 다음에 문서화를 시켜서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HP 6년 넘게 하셨는데, 네,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모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년 차 분이 계시는군요. 네. 생태계가 사실 이제 PHP 6를 넘어가려다가 스탑이 되면서, 무산이 되면서 생태계가 그때 당시에 조금 무너지고 자바 쪽으로 많이 넘어가긴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7로 넘어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PHP가 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총 206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이메일을 죄송합니다. 총 206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제 마감 기간이 4월 30일까지였고 이제 거기까지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추천 번호를 개별 메일로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제 추천 번호는 메일에서 자기의 추천 번호를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2분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171번 분 당첨되셨고요. 또 한 분은 166번 분 당첨되셨습니다. 2분에게는 제가 별도로 안내 메일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답장을 해주셔야지 이제 실제 쿠폰이 발송이 될 겁니다. 네, 당첨되신 2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모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도 추첨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분 지금 현재 채팅방에 계시고요. 채팅방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베니님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베니님에게는 제가 따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거나 들려지면 좋겠다 하는 스테이터스 업데이트가 있다면 오히려 지금 1부 때 해주시는 게 더 전파력이 좋으니까 혹시 자신의 스테이터스가 좀 바뀌었다 혹은 공유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단상으로 나와주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PHP 경력으로 이제 스타트업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웹 익스텐션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일렉트론도 아주 맨 땅부터 해서 개발을 했고요. 1분 여기서 마치고 저기 호화로운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로 이동을 해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5월 온라인 종목 1차를 마치고 2차는 저쪽 오른쪽 편에 그 준비된 만찬이 준비된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